새벽 부엌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임신 5개월 된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시어머니가 찬물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500포기 끝내고 병원 가.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답장이 떠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 3글자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이 며느리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모든 일은 사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흘 전 최윤서는 시댁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29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8개월째였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윤서는 말이 없었어요. 시댁에 온 후로 더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강미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58살이었어요. 윤서야, 저녁 준비 도와줄 수 있지? 윤서는 일어나려다 배를 만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강미숙의 표정이 굳었으니까요. 임신했다고 집에만 있을 순 없잖니. 며느리도 집안일 해야지.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 오태민이 거실로 갔어요. 32살 회사 팀장이었습니다. 시동생 오지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6살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윤서만 식탁에 남았습니다. 강미숙이 설거지 거리를 윤서 앞에 쌓았어요. 냄비, 그릇, 프라이팬, 산더미였습니다. 오늘 청소도 아직 안 했지?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배가 뭉쳤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윤서가 작게 불렀습니다. 태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작았으니까요. 윤서는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윤서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선배님, 다음 주 재판 브리핑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윤서는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 또 지웠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끄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서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강미숙이 식탁에 앉았어요. 국이 짜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강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먹었어요. 태민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남편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오늘 병원 검진 날인데. 태민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미안, 오늘 회의 있어서. 혼자 다녀올 수 있지?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쌍둥이라서 검사가 많은데. 태민이 시계를 봤어요. 늦었다. 다음에 같이 갈게. 문이 닫혔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웃 박선영이 들어왔어요. 55살이었습니다. 강미숙의 오랜 친구였어요. 미숙아, 윤서 좀 쉬게 해줘. 임산부가 너무 힘들어 보여. 강미숙이 웃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약해서 그래. 나도 임신했을 때 다 했어. 박선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 윤서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괜찮아요. 작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서는 병원에 혼자 갔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엔 남편들과 함께 온 임산부들이 많았습니다. 윤서만 혼자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정유진 변호사. 윤서는 재빨리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최윤서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윤서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초음파를 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모두 건강하네요. 하지만 윤서 씨, 너무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체중이 오히려 줄었어요. 쌍둥이 임신은 더 조심해야 하는데 충분히 쉬고 계시죠?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꼭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윤서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이 떠올랐어요. 1년 전 윤서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윤서 선배, 이번 가정폭력 사건 어떻게 할 거예요? 윤서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이번엔 반드시 이깁니다. 그때의 윤서는 당당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윤서는 눈을 떴어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같은 번호였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선배님, 유진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다음 주 재판 준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의뢰인이 계속 물어보는데요. 윤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버스에 사람이 많았어요. 잠깐만요. 윤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집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공중화 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유진아.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그 사건 못해.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윤서는 눈을 감았어요. 나 회사 그만뒀어. 결혼하고 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배님, 농담이시죠? 선배님이 얼마나 준비하신 건데요? 그 피해자분은 어떡하고요? 선배님, 윤서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다른 사람 찾아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벽에 기대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거울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은 척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강미숙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다녀왔니? 네, 어머니. 아기들 괜찮대? 네. 건강하대요. 강미숙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다. 그나저나 윤서야. 응?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가 김장철인데 강미숙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500포기 담그려고.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며느리가 도와줘야지. 윤서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쌍둥이를. 말을 멈췄습니다. 강미숙의 표정을 봤으니까요. 눈썹이 올라가 있었어요. 임신은 병이 아니야. 강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도 너만 할 때 다 했어. 며느리 노릇해야지.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강미숙이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서는 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어요. 아기들이 움직였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윤서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김장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마당이 시끄러웠어요.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배추가 쏟아져 내렸어요. 산처럼 쌓였습니다. 500포기였어요. 윤서는 방 창문으로 그걸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들이 움직였어요.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강미숙이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윤서야 왔구나.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일단 배추부터 씻어야 해. 강미숙이 큰 대야를 가리켰어요. 차가운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대야 앞에 섰어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허리가 당겼습니다. 물에 배추를 담갔어요.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배가 자꾸 당겼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윤서야, 괜찮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영이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수가, 이게 무슨 짓이야? 임산부한테 이런 걸 시키면 어떡해? 박선영이 강미숙을 쳐다봤어요. 강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일인데 왜 참견이야? 박선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쌍둥이 임신했다며. 윤서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선영 이모,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박선영이 윤서를 봤어요. 윤서야, 넌 왜 참기만 해?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박선영은 한숨을 쉬고 돌아갔습니다. 강미숙이 윤서를 쳐다봤어요. 계속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태민이 회사에서 전화했어요. 여보, 괜찮아? 윤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엄마가 무리시키면 말해. 내가 말할게. 윤서는 마당을 둘러봤어요. 강미숙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었어요. 태미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다시 전화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어요. 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였습니다. 윤서는 계속 배추를 씻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또 굽혔습니다. 배가 자꾸 당겼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어머니, 윤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응, 잠깐 쉬어도 될까요? 강미숙이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어요. 벌써? 이제 겨우 100 포기했는데 배가 좀 아파서요. 임신하면 다 아파. 신경 쓰지 마. 강미숙은 다시 일했습니다. 윤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속으로 되뇌었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지훈이 집에 돌아왔어요. 형수님, 지훈이 윤서에게 달려왔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지훈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좀 쉬게 해주세요. 강미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지훈아, 남자가 여자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어머니, 그만해. 강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은 입을 다물었어요. 윤서가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정말. 작게 웃었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당엔 아직 배추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의 손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강미숙이 말했습니다. 내일 양념 버무리면 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어요. 배를 만졌습니다. 아기들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어요. 양념 버무리는 날이었습니다. 더 힘든 날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서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배가 계속 당겼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강미숙이 이미 양념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빨간 양념이 큰 대야에 가득했어요. 윤서야, 이리 와봐. 강미숙이 손짓했습니다. 양념을 배추에 골고루 발라야 해. 이렇게. 강미숙이 시범을 보였어요. 할 수 있겠지? 네, 어머니. 윤서는 대야 앞에 앉았습니다. 쪼그려 앉았어요. 배가 불러서 힘들었습니다. 양념에 손을 넣었어요. 매웠습니다. 손에 상처가 있었는데 거기가 따가웠어요. 참았습니다. 배추를 집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허리를 더 굽혀야 했어요. 배가 눌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배가 자꾸 당겼습니다. 아까보다 더 아팠어요. 어머니, 윤서가 작게 불렀습니다. 왜? 배가 너무 아파요. 강미숙이 손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아픈데? 많이 아파요. 임신하면 원래 아파. 신경 쓰지 마.
강미숙은 다시 양념을 버무렸어요.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윤서는 계속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다리가 저렸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어요. 휘청거렸습니다. 조심해. 지훈이 달려와 윤서를 붙잡았어요. 형수님,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잖아요. 지훈이 강미숙을 봤어요. 어머니, 형수님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강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아, 과장하지 마. 조금 있으면 끝나. 오후 2시였습니다. 윤서의 배가 또 당겼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심했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배를 만졌습니다. 아기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평소엔 이 시간이면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윤서는 식은땀이 났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또?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기들이 안 움직여요. 강미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자는 거야. 과장하지 마. 아니에요. 평소랑 달라요. 정말. 윤서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김장 끝나고 병원 가면 돼. 윤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배가 너무 아파. 아기들이 안 움직여. 도와줘. 전송했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제발. 또 기다렸습니다. 15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조금만 참아. 회의 중이야.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았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윤서는 계속 양념을 버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배추를 들어 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배가 쥐어졌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배추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조심해. 양념 다 묻었잖아. 강미숙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지우야. 강미숙이 가까이 왔어요. 왜 그래? 배가. 윤서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또 통증이 왔으니까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과장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하면 끝나니까. 윤서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등에서, 이마에서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마당엔 아직 배추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윤서는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어요. 손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빨갛게 익어 있었어요. 배는 계속 당겼습니다. 이제는 몇 분마다 한 번씩이었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윤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으니까요. 배추를 하나 더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배가 심하게 쥐어졌습니다. 날카로웠어요. 숨이 멈췄습니다. 배추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굴렀습니다. 양념이 튀었어요. 윤서야. 강미숙이 다가왔습니다. 왜 자꾸 그래?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랫배가 따뜻했어요. 젖은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를 봤습니다. 붉은 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양념이 아니었습니다. 피었어요. 윤서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더 크게 불렀어요. 강미숙이 돌아봤습니다. 왜 또? 말이 멈췄어요. 윤서의 다리를 봤으니까요. 저게 뭐야? 강미숙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피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서야. 어머니. 피가. 윤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쓰러졌습니다.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양념이 묻었습니다. 피가 섞였어요. 붉은 게 번졌습니다. 윤서야, 윤서야. 강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배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지훈아, 지훈아. 강미숙이 집안을 향해 소리쳤어요. 지훈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말이 끊겼어요. 형수를 봤으니까요. 바닥에 쓰러진 형수를, 피를, 형수님.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윤서 곁에 무릎 꿇었어요.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훈아, 어떻게 해? 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19요. 19 불러야죠. 지훈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겨우 눌렀어요. 여보세요. 임산부가 쓰러졌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발. 전화를 끊었어요. 윤서를 봤습니다. 형수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 와요. 윤서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이 얕았어요. 강미숙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어요. 환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윤서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임신 몇 개월이세요? 5 달이요. 쌍둥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강미숙을 쳐다봤어요. 보호자시죠? 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 5달인데 이런 중노동을 시켰다고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이건 관로가 아니라 학대입니다. 강미숙은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울음이 터졌어요. 구급대원들이 윤서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씌웠어요.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동승하세요. 제가 갈게요. 지훈이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강미숙은 마당에 남았어요. 무너진 김장 사이에
피가 섞인 양념 사이에 혼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들것이 빠르게 들어왔어요. 산부인과 응급환자,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간호사들도 뛰어왔습니다. 한 간호사가 환자를 보더니 멈췄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서 선배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가까이 왔어요. 환자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최윤서 변호사님, 소리쳤습니다. 주변 의료진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변호사님? 의사가 되물었습니다. 네, 법무법인 태양 인권 변호사세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변호사님? 뒤따라 들어온 강미숙도 멈췄습니다. 뭐라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담당 의사가 강미숙을 봤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시어머니입니다. 환자분 직업 알고 계셨습니까? 그냥 회사 다녔다고만. 강미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의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환자 기록을 찾았어요.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의사가 강미숙을 똑바로 봤어요. 며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며느리입니다. 며느님은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인권 변호사세요. 강미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정폭력, 노동착취 전문이시고요. 의사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강미숙이 봤어요. 기사들이 보였습니다. 최윤서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 구하다. 최윤서 변호사, 노동착취 사건 승소. 사진도 있었어요. 법정에 선 윤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미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알고 있었다는. 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쌍둥이 임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중노동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지훈이 강미숙을 봤어요. 어머니, 형수님이 변호사였어요? 강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봤어요. 왜 말을 안 했을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였겠죠. 본인을 희생하신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윤서 변호사님, 한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유진이었어요. 선배님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가리켰습니다. 저쪽 처치실이요. 유진이 달려갔어요. 다른 변호사들도 따라갔습니다. 강미숙은 그들을 바라봤어요. 세련된 정장, 명함, 법무법인 태양,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내 며느리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윤서를 옮기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윤서 선배님, 유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선배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윤서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강미숙, 지훈, 그리고 로펌 변호사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강미숙은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알고 있었다. 변호사였다. 가정폭력 전문이었다. 그런데 참았다. 나 때문에.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유진이 강미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보호자시죠? 강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유진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강미숙에게 건넸어요. 윤서 선배님이 깨어나시면 법적 조치에 대해 상의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강미숙은 명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죽지 못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아기들은 살았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의료진도 놀랐습니다. 윤서 변호사님 몸이 버텨준 겁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했어요. 사흘 내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야. 문 열어줘. 침묵만 흘렀어요. 태민은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강미숙은 집에 있었습니다. 마당에 김장을 치웠어요. 피가 묻은 양념을, 무너진 배추를 혼자 다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았어요. 그저 마당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그만 쉬세요. 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쓸었어요. 손이 부르텄습니다. 피가 났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윤서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 제목이 보였어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당사자 최윤서, 배우자 오태민.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했어요. 이혼 사유. 커서가 멈췄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어요. 선배님. 윤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응. 이혼할 거야. 윤서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유진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쓰러지기 전부터.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유진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법적 대응도 가능해요. 가정 내 노동 착취, 산모학대,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송은 안 할 거야. 그냥 이혼만. 하지만 선배님. 유진아. 윤서가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자유롭고 싶어. 유진은 아무 말 못했어요. 윤서의 눈빛을 봤으니까요. 지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윤서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태민이 또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제발 문 열어줘. 이번엔 문이 열렸습니다. 태민이 들어왔어요. 윤서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태민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윤서는 태민을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태민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라는 거. 윤서가 대답했어요. 말해서 뭐해? 어차피 안 믿었잖아.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믿었을 거야. 윤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병원 가자고 했을 때, 배 아프다고 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 조금만 참아. 그것밖에 못했잖아. 태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나도 힘들었어. 어머니랑 너 사이에서. 윤서가 태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날 지켜주지 않았어요. 나 혼자 버텼어. 쓰러질 때까지. 태민아. 윤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이혼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도 반성하고 계시고. 윤서가 서류를 꺼냈어요. 태민에게 건넸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태민이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 제발. 아기들 생각해서라도. 윤서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들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해요. 이런 가족 속에서 키울 순 없어요. 태미는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떨었어요. 윤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태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윤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아기들은 살았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의료진도 놀랐습니다. 변호사님 몸이 버텨준 겁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했어요. 사흘 내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야. 문 열어줘. 침묵만 흘렀어요. 태미는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강미숙은 집에 있었습니다. 마당에 김장을 치웠어요. 피가 묻은 양념을, 무너진 배추를 혼자 다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았어요. 그저 마당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 쉬세요. 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르텄습니다. 피가 났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윤서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 제목이 보였어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윤서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당사자 최윤서, 배우자 오태민.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했어요. 이혼 사유. 커서가 멈췄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어요. 선배님.
윤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응, 이혼할 거야. 윤서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유진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쓰러지기 전부터.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유진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법적 대응도 가능해요. 노동 착취, 산모학대,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송은 안 할 거야. 그냥 이혼만. 하지만 선배님, 유진아. 윤서가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자유롭고 싶어. 유진은 아무 말 못했어요. 윤서의 눈빛을 봤으니까요. 지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저녁이었습니다. 태민이 또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제발 문 열어줘. 이번엔 문이 열렸습니다. 태민이 들어왔어요. 윤서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태민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윤서는 태민을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태민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라는 거. 윤서가 대답했어요. 말해서 뭐해. 어차피 안 믿었잖아.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믿었을 거야. 윤서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병원 가자고 했을 때, 배 아프다고 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 조금만 참아. 그것밖에 못했잖아. 태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나도 힘들었어. 어머니랑 너 사이에서. 윤서가 태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날 지켜주지 않았어요. 나 혼자 버텼어. 쓰러질 때까지. 태민아. 윤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이혼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도 반성하고 계시고. 윤서가 서류를 꺼냈어요. 태민에게 건넸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태민이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 제발. 아기들 생각해서라도. 윤서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들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해요. 이런 가족 속에서 키울 순 없어요. 태민은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떨었어요. 윤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태민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윤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 작게 속삭였습니다.